MB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햇볕 정책을 퍼주기를 안 했는데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발전했고 더 자주 실험을 했는지.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되었고,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정치권이 대기업들 돈 뜯어먹고 살던 시절 어떻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런 일이 부활됐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했습니까?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의 비상시국 폭로성 발언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정면 비판했죠.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인턴 특혜 채용 외압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거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이. 그죠? 네. 야권의 이 폭로성 이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야권의 폭로성 발언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TV조선에서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특종했죠. 그거 특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거기에 최순실 씨는 없었어요. 네. 그러나 그 재단들이 단기간에 그리고 그 설립 허가도 정말 하루 만에 받았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그 우리나라 재벌 18개 재벌로부터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그 거둔 게 과연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그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그 소위 신의 손 네.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TV조선이 특정 보도를 한 것이고 네. 그로부터 지금 한 달여 동안 아무 보도가 없었습니다. 후속 보도가. 그러다가 한겨레신문이 지금 보도를 하고 그 한겨레신문 보도한 걸 가지고 한겨레신문은 이제 최순실 씨와 연관시켜서 네. 보도를 했죠. 그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야당에서 폭로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먼저 제기한 것입니다. 그 제기한 거에는 상당한 정도의 팩트와 합리적 의심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폭로다 또는 뭐 무슨 의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미르 K 스포츠재단 이거 사건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뭐 이 두 재단에 대해서 쭉 한번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살펴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한 400억, 300억 되는 재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련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다 모금해서 할 때는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두 재단의 실적을 보면요. 너무나 미미하다. 미미합니다. 네. 실제로 한 일도 없고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한번 다 들어가 보시면 아, 그래요? 이 두 재단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건물은 했네요. 임대. 건물은 임대했죠.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이요? 지금 돈을 모아서 뭐 임금 주고 뭐 직원들 야. 하는 게 등등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400억을 들여 해놔놓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 만약에 예를 들어 400억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목적이 어떤 분명히 기업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기업이 400억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그 기업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그럴 일 안 없죠. 두죠. 그럼 자, 이 미르 K 요 재단 내가 목적을 모르는데 왜 만들었다고 합니까? 이게 이제 뭐 창조 경제와 창조 문화 뭐 이걸 이거는 뭐 박근혜 한류를 대통령하고 뭐 직결되는 하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문화 만들었는데 융성 뭐 이런 말들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창조, 문화, 뭐 융성 뭐 이런 것들하고 용어가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러니까 이 모금 방식이에요. 네. 모금 방식인데 그 일해재단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일해재단이 한 600억 가까운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명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웅산에서 순직한 분들의 자녀 뭐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명분으로. 그러나 그건 명분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퇴임 후에 대비한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하튼 그런 표방하는 그래도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융성에 어쩌고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그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불투명해요. 네. 뭘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재벌에서 다 돈을 냈어요. 거기다가. 네. 냈는데 이 재벌들은
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데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대로 모르고 냈어요. 뭐 하는 그냥 건지도 모르고. 이거 뭔가 무서워서 냈다는 얘기죠. 무서워서 그런 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들립니다. 얘기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자, 그 회의록 같은 거 정관 같은 거를 다 저 문화관광부에다 냈어요. 그 이제 등록하려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회의는 하지도 않았어요.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이 모금하고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련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참 펑펑 그렇게 잘 이렇게 쓰고 저렇게 했는지 그것도 참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본 정경련 전 출입 기자를 했지만 그런 적 없었던 것 아니, 같은데요. 삼성에서 네. 말이죠. 200억을 냈습니다. 네. 거의 200억을 냈는데 삼성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 포럼이라 희망 청년들 네. 그 이제 취업하는데 그 이제 포럼 이 펀드를 할 때 그때 삼성이 낸 이건희 회장이 낸 돈이 200억이에요. 네. 자,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낸 돈이 200억인데 그러면 지금 이 기업들이 아무것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는 목적으로 200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통령이 했는데 200억 냈는데 누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진해서 200억을 낼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내는 기업 중에 대한항공도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죠. 한진 해운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네. 어려운 기업이 10억을 냈어요. 네. 자, 그리고 자기 총수들이 구속되고 사면 복권돼야 되는 기업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런 그렇습니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이전에서 이 정경영이 좋은 일 한다는데요. 전화 한 통화 없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당연히 내야 있죠. 어떤 불이익이 만약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회장님이면 안 냈겠어요? 그러면 사면돼야 되는데 복권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쭉 전부 다 보면 이것도 돈 걷는 것도 한번 약정해서 거의 한 달 만에 돈을 다 냈어요. 와,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속도전이군요. 400억이라는 돈이 알짜배기 돈이 그냥 이 펀드 재단에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보셨어요? K스포츠재단 뭐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하시지 왜 안 하셨대?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안 하셨네. 뭐 미미하게 하긴 했다면서요. 아직 이사진도 없습니다. 이사진도 사퇴하고 뭐 해서 여기 이사했던 분이 자기가 이사하고 그만뒀는데 50만 원 받았대요. 자기가 이 재단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네. 50만 원 받고 그만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가 다들 누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좋은 일을 해도 문제예요. 좋은 일을. 저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거의 반강압적으로 이거 틀림없이 조사하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재벌로부터 저렇게 준조세 형태의 그 모금을 해서 그걸로 좋은 일을 한다고 그 모금 방법의 불법성이나 어떤 비리 의혹 같은 게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모금 과정의 강제성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도 뭐 기자 생활 해가면서 뭐 광고도 때로는 뭐 어디 가서 얻어보고 협찬도 받아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경제부장 했습니다. 아, 그래.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그 방식, 하여튼 뭐 특단의 방식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수십억, 뭐 수백억을 냈다? 그게 어떻게 전경련에서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재단 하나 만든다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좀 내시죠라고 그런다고 삼성이 200억 낼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삼성이나 뭐 현대차나 예를 들어서 저런 그룹들 관계자들 쭉 한번 만나 보시면 그 얼마나 저 돈 모으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사를 해서 실제 임원들을 만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모금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임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더라 하는 이렇게 코멘트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더라. 아, 그게 워딩입니까? 그냥?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 예, 뭐 기쁨으로 내지는 않았다는 얘기겠네요. 기쁨으로 냈으면 즐겁게 답변을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 특별감찰관이 하면 감찰관님이 뭐 잘 하늘 모르셨네요. 보고 한숨 막 이렇게 쉬고. 그랬다는 거죠. 야. 그게 한겨레 신문 거기에 코멘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석수 감찰관이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기문란 사범으로 잘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봐야 이게 되겠네요. 지금 상상해 보면. 좀 흐름들이 이제 잡히는 게 뭐냐면 이석수 감찰관이 단지 이제 우병우성 문제 때문에 잘린 것은 그렇게 아니다. 기사가 나오고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병우 이 안종범 수석은 정말 좌청룡 우백화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이제 그러면 이 핵심 두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감찰관이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재단에 대해서 수사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감찰관의 목적은 바로 수석 비서관 이상 사촌 아내의 어떤 대통령 친인척 조사하는 게 바로 감찰관의 의무입니다. 그럼 이게 신문에 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게
그게 감찰관의 의무겠죠. 네. 그럼 이걸 강압성이 없었는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없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그럼 그 조사한 걸 가지고 만약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웃기는 것이죠. 네. 또 우병우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 쭉 이제 스토리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과 이 안종범 수석 이 두 수석에 대한 수사를 감찰관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바로 국기문란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을 그만두게 한 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이현중?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석수 감찰관이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해야 되는 일이죠. 돼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 지금 이제 사퇴 내고 아직 사표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강압 여부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특별감찰관 법에 보면 이거 하라고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 신설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응? 그렇게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거잖아요.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 내사 단계에서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저 물건 다 들고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분 그만두고 그러면 했어야지 감찰 중단됐죠?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로 해서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 사무실은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네, 거의 안 하고 미미하게 했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만 와서 그동안에 네. 내사한 거니 뭐니 박스에다 다 해가지고 가져갔죠.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석 부분에 관해서 내사했던 자료들도 지금 다 검찰에 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러네요. 들고 가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으로서는 그 안종범 수석 문제를 다시 또 뭘 하려고 해도 과거에 했던 데서 딱 단절이 된 거죠. 모든 키는 지금 검찰이 가 있네요. 그 자료가 검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내사 자료도 검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네요. 이 사건은. 이 사건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은 사실은 다 검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역대 경험칙을 네.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 절대 수사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이 비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정권이 있는 한은 제대로 밝혀지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럼 2019년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이래저래 문제도 결국 다음 정권 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016년, 정권에서는 2017년? 결국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독립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판인데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단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폭로를 하고 이렇게 이미 규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하겠습니까? 국기문란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그 안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만- 2018년 가야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사실상. 말 안 해요. 아니 아직도. 1년 한 3개월 어휴. 남았는데 저 대선이 지금 누가 임기 말로 옵니까? 대선이 지금? 1년 3개월 정도 남았으면 임기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임덕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 레임덕 사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기 있는 검사가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파헤쳐 볼 만하죠. 네. 왜 그러냐면 그 1995년에 제가 사실은 그때 검찰청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미 그 YS 대통령 때 아닙니까? 네. YS 대통령 때 이미 김현철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검사를 제가 봤어요. 아, 용기 있는 검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물론 수사에 착수하진 못했죠. 네. 못했지. 그러나 그 사람이 기자인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걸 수집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공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 검사가 검사는 어떻게 있었어요. 그만뒀죠. 중간에 그만뒀죠. 네. 하여튼 용기 있는 검사가 있다면, 그죠?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네. 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나라 검사들은 다 용기 없는 검사가 되네. 아니 그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으니까 본인이 용기가 있더라도 사실은 지휘부의 또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정말 그 뭔가 의지가 있는 검사는 네. 지휘부 지휘를 피해가면서 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긴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자료를 또 언론에도 좀 일부 주고. 뭐 있었습니다. 하여튼 네. 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네. 그런 걸 관철시키려는 검사가 있었죠. 네. 과거에. 하여튼 뭐 또 언젠가의 기업 쪽에서도 입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뭐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이 끝까지 항상 침묵할까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나중에 이야기해서 어떤 화를 당할지 지금 보십시오. 뭐 기업들 롯데 수사나 등등 여러 가지 수사가 뭐 진행되지 않습니까? 롯데도 투자를 했더만 여기다가 미리 두 재잖아요. 근데 왜 야당은 이거 청문회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니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야당은요. 나오겠죠. 야당의 목표는 이걸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그러면 지금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쳐서 일찍 끝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내년 대선까지 갈 사안인데. 야, 야당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제가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네, 하죠.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야당한테 호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